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짱 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현대 무역 이론을 한번 제대로 정복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악명 높은 현대 무역 이론의 4대 천왕.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에너지 넘치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헥쇼 올린, 요소 가격 균등화, 스톨퍼 사무엘슨, 립진스키. 이 이름들 참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하는 걱정부터 앞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요,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네 가지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지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의 공략 로드맵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보스 깨듯이 먼저 헥쇼 올린과 요소 가격 균등화 이 두 녀석을 한 세트로 묶어서 공략하고요. 다음으로 스톨퍼 사무엘슨과 립진스키를 격파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넷의 연결고리를 파헤쳐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든 다음에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를 딱 짓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보스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헥쇼 올린과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이 둘은요, 국제무역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줍니다. 첫째,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반도체를 수출하고 다른 나라는 왜 커피를 수출하는 걸까? 그리고 둘째, 그렇게 무역을 계속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까?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녀석들입니다. 자, 첫 번째 선수, 헥쇼 올린 정리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정의,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우리 예전에 리카도의 비교 이론 배웠죠. 리카도는 기술 격차 때문에 무역이 생긴다고 봤다면 이 헥쇼 올린은 아니야, 기술이 똑같아도 각 나라가 가진 자원의 양, 즉 인다우먼트, 이 부존량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이 생기는 거야 라고 본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진 놈이 그 가진 걸로 승부한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다른 건 몰라도 값싼 노동력 하나는 정말 풍부했죠. 그래서 옷이나 신발 같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을 수출해서 발러를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축적된 자본이랑 기술이 풍부하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자본이랑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을 수출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가진 자원으로 만든 물건을 수출한다. 너무나 직관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헥쇼 올린 정리입니다. 다음은 헥쇼 올린의 단짝 친구,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입니다. 이 이론의 진짜 놀라운 점은요, 우리나라 노동자가 굳이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아도 그냥 물건만 서로 사고 팔아도 결국에는 양국의 임금 수준이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옷을 수출하잖아요. 이건 사실상 옷이라는 상품에 우리의 노동력을 담아서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이 간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임금이나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율 같은 요소 가격이 점점 비슷해진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통찰력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양국의 기술 수준이 똑같고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운송비 같은 무역 비용은 하나도 없다는 아주 강력한 전제 하에서만 완벽하게 성립하는 거죠. 현실에선 당연히 완벽하게 같아지긴 어렵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핵심은 무역이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이 강력한 방향성. 이걸 이해하는 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중반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듀오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바로 스톨퍼 사무엘슨과 립진스키 정리입니다. 이 둘은 무역이 한 나라 안에서 소득을 어떻게 다시 나누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의 자원이 번하면 생산 구조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아주 다이나믹한 변화를 설명해주는 녀석들입니다. 자, 먼저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무역이 한 나라 안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즉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롭고 무서운 정리이기도 합니다. 슬라이드의 정의, 바로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유무역을 했더니 그 상품의 국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드는데 많이 투입되는 생산 요소, 바로 노동자죠. 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월급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FTA 같은 무역 개방에 대해서 산업별로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엇갈리는 이유예요. 무역은 국가 전체 파이는 키울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바로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의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대 천왕, 립진스키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요, 한 국가의 자원 자체가 변할 때,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투자를 통해 자본이 막 쌓이거나 혹은 이민 정책으로 노동력이 갑자기 확 늘어났을 때 생산 구조가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자본이 계속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생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반면에 오히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섬유 산업의 생산은 절대적인 양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의 동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4대 천왕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이들을 연결해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4가지 정리는 절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도를 이해해야 비로소 현대무역 이론을 완벽하게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핵쇼 올린, 즉 HO 정리와 스톨퍼 사무엘슨, SS 정리의 관계입니다. 아주 쉬워요. HO 정리가 우리나라가 무엇을 수출하고 수입할까라는 무역의 패턴, 즉 무대에 막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SS 정리는 그 무역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가라는 소득 분배의 드라마를 설명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처럼 완벽한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헥셔 올린과 립진스키의 관계입니다. HO 정리가 현재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딱 찍은 증명사진 같은 거라면 립진스키 정리는 자원이 변화하면서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동영상 같은 거예요. 립진스키의 이 동영상이 계속 재생되다 보면 결국엔 HO 정리가 설명하는 국가의 무역 패턴이라는 그 증명사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의 최종 비밀 무기입니다. 스크린샷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머릿속에 이 표 하나만 딱 담아가세요. 각 정리가 어떤 핵심 질문에 답하는지 키워드로 기억하는 겁니다. 핵시어 올리는 무엇을, 요소 가격 균등화는 국가 간 결과는, 스톨퍼 사무엘슨은 국내 소득 분배는, 그리고 립진스키는 자원이 변하면, 이 키워드만 딱 잡아도 문제의 의조를 파악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와,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현대무역이론이라는 경제학의 아주 높은 산 하나를 넘으신 겁니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시험장까지 이 지식을 안전하게 가져갈 마지막 전략으로 자신감을 굳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이 3단계 전략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 배운 각 정리의 핵심 아이디어,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둘째, 그래서 핵쇼 올린의 결과가 스톨퍼 사무엘슨에게 어떻게 연결되더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내 정리의 관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한 번 보고 다 알면 그게 천재죠. 반복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경제학 공부는요, 정말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훨씬 더 넓고 명쾌한 경제학의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우리들의 베이스 캠프,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기출 질문과 명쾌한 답변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고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을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시는 거
저랑 약속이에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